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을 가네요. 4월에는 5월을, 5월에는 6월을 기대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국면이고요. 코스피 2,500이 무너지면서 그러면 어디가 저점일까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마다 어쨌든 늘 갖다 들이댈 수 있는 잣대는 우리가 한국 증시가 코스피로 PBR 100 기준, 그 지수가 이제 왔다는 겁니다. 어제는 PER로 하면 9.1배, PBR로 하면 1배를 좀 밑돌아서요. 물론 이제 그 점이 어제의 하락이 완전히 바닥인지 모르는 거죠, 항상. 그렇지만 저점권에 와 있는 거는 맞다는 얘기고요. 용기를 내서 사기는 어렵죠. 워낙 패닉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 거냐, 거기에 대한 대답들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다 팔고 났을 때 올랐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약간 원론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들이고요. 낙폭은 오늘 꽤 빠르게 좁혀옵니다. 2,500 물론 무너졌고요. 오늘은 기관들 매수세로 낙폭을 상당히 줄여오지만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의 이 낙폭 축소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고민들이 좀 깊어지는 시장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또 제한적인 가지고 있는 종목, 또 혹은 어떻게 종목을 봐야 될까, 구체적인 이야기 차분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종목 이야기 잠금 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당히 큰 걱정을 하며 개장 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출발하고 낙폭을 조금 줄여 나가고 있는 양지수입니다. 기간과 연기금의 매수가 좀 힘이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9시 50분을 기점으로 다시 조금씩 늘어나면서 지수 탄력 살짝 또 둔화되고는 있는데요. 어찌 진행될지 한번 봐야겠죠. 어제는 증시 내 95% 종목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은 어제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데요. 언제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 집중해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근영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장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살짝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중에서 좀 의미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 전환 반갑고요. 셀트리온, LNF, LG 디스플레이, 대한전선, LG전자, 카카오페이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속썩임 종목들 꽤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괜찮게 보이는 거 있으세요? 네, 사실 어제도 제가 방송을 다른 매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욕만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 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을 만큼 패닉을 많이 당한 어떤 멘탈이라고 보이는데요. 다소 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CPI 관련된 추정이 사실은 시장에서도 잘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CPI 관련된 추정이 생각보다 쇼크로 나오면서 이제 지금 이번에 급락장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는 대응을 조금 더 이제 좀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패닉은 갖지 마시고, 지금 물론 다 이미 빠졌는데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어떤 포트를 갖고 계시다면 좀 그런 부분도 멘탈을 잡으셔야 되는 어떤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 하나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해보면 첫 번째 LNF예요. LNF는 어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냈고 장중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 어제 급락을 하면서 다소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지만 오늘 역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LNF는 이제 한 60~70% 정도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로 들어가죠. 소위 말하는 테슬라의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이 LNF입니다. 물론 2분기에 테슬라의 출하량이 다소 좀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봉쇄 영향이 다소 풀리면서 향후에 테슬라의 출하량은 여전히 본격적으로 이제 또 간다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뉴스는 상하이 공장에 테슬라 공장이 100% 완전 가동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리면서 이러한 우려가 좀 불식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LNF는 아무튼 테슬라 관련된 수혜주로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만큼 지금 전기차에 대한 MS를 늘려가고 출하량 증가를 하는
유일한 테슬라 그리고 이제 가격 전가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소재단이나 이런 쪽도 셀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테슬라를 통해서 가격 전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실적도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LNF가 가장 그래도 시장에서 눈에 띄게 탑픽 종목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그 4680 배터리 관련된 뉴스가 또 나왔잖아요. 네. 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왜냐하면은 4680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배터리보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배터리는 건식 양극재 배터리입니다. 이게 기존의 습식 그 양극재 배터리보다도 가격이 한 20% 정도 이상 다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세대 수율이 맞춰진다면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다 보는데 최근 들어서 물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최근 뭐 5월, 6월 달 들어서 중국의 LFP 관련된 배터리가 나오는데 이 배터리와 하이니켈 쪽의 양극재 배터리와 가격 차이가 14% 정도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LFP 쪽도 CATL 같은 경우가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결국은 원재료가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성이 깨지면서 CATL 가격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다면 LFP 대비해서 하이니켈 쪽의 양극재 배터리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마켓 쉐어를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건식 관련된 양극재 이런 4680 배터리가 만약에 정말 탑재가 되고 수율이 나오면서 테슬라 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LFP의 어떤 경쟁력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MS를 뺏기지 않는 굉장히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방법이 나오면서 LNF도 거기에 핵심 소재사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NF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앞자리를 좀 바꿀 수 있는 가격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주도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캐펙스 증가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간까지 간다는 점에서는 1년, 2년 정도까지 장기 그림을 보더라도 그걸 다 땡겨와서 주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주도주로서 LNF를 하나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내에서 의미 있는 것 꼽아주세요 했더니 LNF 얘기해 주셨고요. 앞자리가 바뀌는 것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박근영 부장님이 지금 시장을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는 참 어렵습니다. 네. 사실은 뭐 바닥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금 바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어떤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래에 한 10년 후쯤에 저희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막 한 두세 달 정도 뒤에는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항상 멀리 갔네요. 예, 바닥은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 봐야 이제 바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 시장의 박스권이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어제 미국 장이 급락했던 부분들은 어제 우리나라 장에서 2% 정도 미국 선물이 이미 반영해서 빠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어제 그 미국 시장의 2% 정도를 반영을 어제 해서 우리나라가 급락을 했고요. 근데 장중에 미국 시장이 한 4%대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국내 시장이 한 1에서 2% 정도 빠지면은 충분히 이제 어제 미국 장의 반영은 충분히 아침에 시초가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고 다만 오늘 미국 시장의 선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게 이제 오라클과 같은 일부 클라우드 업체들이 네. 이 시간에서 13%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일부 IT가 급등하면서 선물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기본적으로 오늘 아침에 약 1에서 뭐 맥스로 2% 정도 빠지는 게 국내 바닥권으로 아침에는 시초가가 분명히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어제 빠지면서의 아침에 반대 매매 이슈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내면서 주가 부분이 올라오는데 오늘 밤에 어떤 오라클이라든지 몇 개 IT 기업들이 많이 올라온다면 장은 기본적으로 좀 튀어오를 수 있다. 1차적으로는 그걸 볼 수 있겠고요. 반영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튀어오르는 부분들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또 미국 장에서 마지막에 많이 미국 장이 급락을 했습니다만 이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좀 흐르는 장에서 장 막판에 흐른 게 그 닉이라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뒷자리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앞에는 닉이라고 불려요. 그 기자가 있는데 그 기자의 멘트가 왜 중요했냐면 이 기자는 페드 쪽에서 내부적인 정보를 페드 쪽에서 받아서 대부분 페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이라는 기자를 통해서 많이 칼럼을 씁니다. 근데 주말까지 닉이라는 기자가 이번 6월에 50bp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오는 칼럼을 썼었는데 네. 어제 미국장 막판에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75pp 인상 관련된 기사를 써냈어요. 그러면서 장막판에 막 쏟아져 내리면서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고 어제 유가가 $120 다시 올라가면서 유가가 오히려 플러스 반전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업종들까지도 투매가 나왔어요. 그게 결국은 시장의 75bp 관련된 금리 인상을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에서 프라이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가능성이 6월에 75bp 관련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기정사실화처럼 이제 이야기가 될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6월에 FOMC에서 75bp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악재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제 주가에서 시장이 프라이싱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매를 맞을 거면 6월에 50bp 올리고 7월에 75bp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매 맞을 거면 빨리 75bp 올리고 좀 더 인플레 관련된 지표를 좀 다운시키는 게 좋다는 입장에서는 75bp 인상 관련해서는 이제 시장은 반영을 했다고 보면 악재는 아닌 거죠. 두 번째, 만약에 50bp를 올리고 7월에 75bp를 갈 수 있다라고 뉘앙스를 준다면 단기 안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시장 전체를 본다면 또다시 75bp에 대한 어떤 주례가 또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 안도의 상승을 주더라도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뭐 팔고 싶은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에 6월 달에 75bp를 올려주는 게 좀 좋다고 봐요. 근데 정말 확률이 낮게도 1%를 올린다. 이거는 뭐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만 그러면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파월 의장이 6월과 7월에 50bp 두 번을 올리겠다 말을 한 것 때문에 50bp 올리고 7월에 75bp를 열어둔다. 이 정도가 기본 베이스이긴 한데 75bp 인상이 이미 어제 미국 시장에 프라이싱이 돼 있고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다. 75bp를 올리더라도 이제는 주가가 더 악재로서 급나가지는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단기적인 리바운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국내 PBR, PER 봤을 때는 이미 저점을 통과해서 2,500 이미 통과했고요. 2470이 200주선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그 선 정도에서 반응을 주면서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으니까 2470 정도 수준에서 더 빠지게 된다면 레버리지를 써서 뭐 신용을 쓰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우량주를 산다고 봤을 때는 크게 잃어버릴 것이 없는 단기적인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그 기자 이름은 닉 티머라우스였습니다. 약간 공룡 이름 같은 느낌이라 네. 잘 외워질 것 뒤에 같네요. 이름이 되게 좀 어려워요. 네, 티머라우스 기억해보죠. 네.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해성 DS예요. 구조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타이틀을 달아주셨고요.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리드프레임 업체이죠. 이 해성 DS를 지금 주목해볼 만한 가장 매력적인 게 요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뭐 촬영용 리드 프레임이죠. 뭐 제가 지금 뭐 주식을 지금 보니라 정신 없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기판업체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있었죠. 뭐 대덕전자나 심텍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 뭐 SNG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 관련된 부분이 먼저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아직까지는 기판도 마찬가지고요. 2022년은 절대 수요의 시장이 아니에요. 대부분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하다 말씀. 그리고 전체적으로 2023년 정도 최소한 돼야 이 관련된 공급 물량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직은 지금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이게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판업체에 대한 너무나 우려 부분은 대규모 캐팔 증소로 인한 가격 협상의 약화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지금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2분기 실적 추정도 매출액이 한 2,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520억 정도로 전년비 186%나 증가하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분기가 446억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20억 정도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조정 시에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지금의 자리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량 성장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글로벌 정책 현상이 있기 때문에 2, 3분기가 좀 슬로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격 제품의 인상이 이루어지죠. 왜? 쇼티지니까요. 수요보다는 공급이 쇼티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약세 효과 때문에 지금은 달러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출 관련된 지표도 매출이나 이익단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자동차용 기판 같은 경우 그리고 PC 서버용 기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분기 공급 계약 체결이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장기 성장 그림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판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증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증설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초반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어떤 공급에 대한 이슈는 아직까지 수요를 초과하는 과공급은 아직은 없다는 점에서는 네.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에서 뭐 공급 과잉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서 부담을 안았던 기판주 중에 해성 DS 그 우려는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 등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부장님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주셨어요. 오늘장 1.5% 밀리면 65,000원대 거래 중인데 밸류를 제대로 한번 측정을 해주신다면? 네,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투자 검토를 하면서 캐파까지 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연 평균 한 10에서 15% 정도의 매출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실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그 그림을 이어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본다면 전체적으로 뭐 올해 내년 실적을 봤을 때 적정한 프라이싱은 목표가는 9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더 높게 보는 목표가 많이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다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6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성 DS 목표가를 굉장히 넉넉하게 잡아주셨어요. 9만 원 저희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TCK인데요. 역대급 실적 기대감 포인트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가 있다. 사실 이 TCK 같은 경우는 흑연 제품 관련 업체로 알고 있어요. 한국 도카이 카본으로 설립이 됐었다라고 굉장히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막 주목받지 못했어요, 최근. 네, 뭐 최근에 TCK는 다소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조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만 아마 2분기 영업이익도 315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을 상당히 뭐 상회하는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의 평택 그 3기 P3 낸드 부분과 하이닉스의 M16 공장에 대한 재고 축적 수요로 인해서 아마 뭐 싱링에 관련된 뭐 출하가 다소 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전 세계적인 웨이퍼 수요 증가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된 그래파이트 부분의 실적이 충분히 성장세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TCK가 상당히 긍정적인 지금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뭐 한 15만 원까지 갔다가 12만 원 중반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갖고 있다 볼 수 있죠. 근데 3분기 실적까지도 지금 좀 추정을 해보면 지금 매출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은 매출액이 86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331억까지 나오니까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315억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3분기가 더 올라가는 그림인데 3분기 만약에 지금 추정할 수 있는 330억까지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분기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견조하게 계속 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P3와 하이닉스 M15 관련된 재고 축적 수요 때문에 싱링 관련된 수요는 계속적으로 올라온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2022년부터 24년까지 기존 공장 신축 관련된 증축, 대규모 신규 공장 증설과 관련된 캐파 증설과 관련된 매출 성장 볼륨도 충분히 성장성을 구가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TCK의 캐펙스 관련된 부분은 회사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캐펙스 증가를 이렇게 강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 좀 개런티 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충분히 캐펙스 증가를 한다는 점에서 굳이 이게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요도 견조하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 보수적인 회사가 이렇게 캐펙스 증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싱링에 대한 모멘텀 저희 뭐 방송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었었는데요. TCK 긍정의 포인트들을 잡아주셨고요. 최근에는 기관 수급이나 뭐 외국인 수급도 조금 양호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가격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전체적으로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 본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적정 가격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18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만 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TCK까지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오늘 해성 DS와 TCK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로 잔금해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박근영의 잔금해제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코스닥 쪽에 조금 변화 등이 포착이 되네요. 낙폭을 좀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 보여줬었다가 지금은 한 22억 정도로 매수 규모를 확 줄였습니다. 코스닥에서 하락 종목 개수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조금 시장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보시던가 아니면 아예 보질 않으시던가 뭐 둘 중에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